문자 그대로 새로운 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칸센은 전후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이자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시스템입니다. 앞서 일본 제국주의는 한일의 저 터널을 뚫어 부산, 서울, 신의주, 선양, 베이징을 거쳐 중국 대륙과 동남아 전체로 뻗어나가는 장대한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요. 패전으로 수포가 된 탄환열차 계획을 1964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며 새 이름을 붙이고 완성시킨 것입니다. 인도는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열차가 탈선해 승객 20여 명이 숨지는 등 낡은 설비와 부실한 안전관리로 철도 사고가 잦아지자 장기적으로 수도 뉴델리와 서부 뭄바이, 남부 첸나이, 동부 콜카타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계획에 신칸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일본은 이 고속철 건설 비용의 80%를 인도의 차관으로 제공하는 데 합의하며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신칸센을 수주하게 됩니다. 구자라트 주 아메다바드에서 마하라슈트라 주 뭄바이까지 508km를 최고 시속 320km로 잇는 이 고속철은 2022-2023년 개통 예정으로 1조 1천억 루피에 이르는 건설 비용의 80%인 8,800억 루피를 일본의 50년 만기 연이율 0.1% 차관으로 충당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신칸센을 타고 열차를 만드는 가와사키 중공업 공장을 방문하며 인도의 대규모 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인도의 진정한 친구임을 증명했다. 고속철 사업의 공은 아베 총리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인도의 6,340만 달러 720억 원 규모의 고속철 기관차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인도 고속철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국경 분쟁 등으로 경쟁에서 자동 탈락했죠. 그런데 아베와 모디 두 나라의 총리가 활짝 웃으며 손을 들어올리며 훈훈했던 모습과 달리 인도 서부에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 아마다바드 5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일본 측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초 프랑스 기업이 사업비 1조 2천억 엔을 제시했으나 일본 아베 총리가 1조 8천억 엔으로 수주하는데 성공한 사업입니다. 당초 인도에서도 일본의 철도 기술은 안전성과 우수함은 인정받은 반면 높은 비용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업은 총리 간 대담을 통해 이뤄진 정상 세일제의 안일함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차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죠. 17조 원 규모의 인도 고속철도 사업은 508km를 최고 시속 320km로 고속철로 연결하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로 468km가 지상 구간이고 터널 27km의 나머지 13km는 지반으로 구성됐으며 터널에는 테인 인근 해저 7km 구간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총 15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일본 신칸센 방식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 일본이 신칸센 시스템 관련 비용을 2배로 올리는 등 사업비 증액을 통보하자 인도 측에 반발한 것이죠. 현재 인도 내 해당 사업의 토지 수용률은 50%에 불과하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하라슈트의 팔그아르의 경우 토지 수용률 4.4%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모디 총리는 2023년 12월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2024년 총선거에서 이를 홍보하고자 했지만 개통이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이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도 철도망 설비의 전반적인 고도화 및 철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 철도국 기준에 맞는 기계 및 부품 공급이 필요한 실정에서 일본의 뜬금없는 갑질은 중국과 다름없다 싶은 모습인데요. 지난해 9월 인도의 유력 매체인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특집 뉴스를 보도하며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에게 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인도의 고속열차 사업이 일본 기업의 기가 막힌 태만과 불성실에 이어 일본 기업들이 애초의 계약보다 더 높은 건설 비용을 요구하며 2023년 완공을 예상했던 고속철도 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행을 맡은 일본 기업들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11건의 입찰 사업 중 대다수의 추정치보다 최대 90%나 많은 사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를 거부했으며 인도 고속철도 건설 시 반드시 일본의 히타치와 가와사키 중공업의 열차만을 공급한다는 독소 조항을 악용해 인도 정부가 다른 고속열차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모든 사업에 있어 자국의 제조사가 합작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선호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OEM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한 제조, 공급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알고 있는 나라로 이는 대만처럼 기기 수출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관계 제품이나 선로 등도 일본에서 반입될 예정으로 레일이나 분기기는 최소한 인도제를 사용해주기를 바라는 인도 측의 요구에 차갑게 묵살하며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수주 따놓고 배짱 부릴 동안에 한국의 약진이 만만치 않은데요. 인도 언론들은 인도철도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인도철도 인디언 라일웨이즈가 한국 업체와 손잡고 최대 시속 250km의 속도를 뒷받침하는 알루미늄 차체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나섰습니다. 처음엔 한국 업체와 제휴했다고만 밝히고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원시스로 2019년 1조 수주를 정식 공지하며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최고 시속 160km에서 운행하고 최고 200km 속도를 견딜 수 있는 LHB 링키 호프만 부시객차를 생산해왔던 인도철도는 객차 생산 공장인 현대카우츠 팩토리 라에바렐리는 우선 알루미늄 객차 8량을 생산하는 것을 시작해 500량을 제작할 계획으로 알루미늄 차체 객차는 스테인레스 스틸 객차와 달리 부식이 잘 안 돼서 유지 보수가 덜 필요하며 중량도 가벼워 철도 차량당 3톤의 소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시범으로 수주한 알루미늄 객차는 3단 침대 객차 3량과 2단 침대 객차 1량, 일반 침대 객차, 식당 객차 1량을 비롯해 운전석과 보안 요원석이 장착된 털객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도철도는 다원시스로부터 오는 2021에서 2022년에 걸쳐 알루미늄 차량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알루미늄, 철도 차량 제작에 돌입할 방침으로 현재 인도철도 공장에서 제조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롤링 스톡보다 외관, 인테리어, 안락함, 안전성 측면에서 더 우수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프로젝트 예산 1,370억 달러, 약 165조 원 공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철도부 및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컨설팅 부문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기술 교육 및 개발, IT 관련 컨설팅과 철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처하는 철도 안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에 맞춰 선로 균열 감지, 철도 신호 및 선로 모니터링, 교량 안전 모니터링 등에 있어 현대적인 기술 확보와 인프라 개선 분야의 솔루션을 하며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이크 인 인디아를 선호하는 인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주며 인프라 개발 사업의 중요축을 담당하며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 비해 시작도 하기 전에 오만한 태도로 패를 일찍 꺼내든 일본은 다시 한번 자승자박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2021년 6월 히타치가 영국에서 제작한 고속열차 차량 본체 아래 볼스타에 균열이 생긴 차량이 발견된 것인데요. 볼스타의 안정 증폭 장치, 요댐퍼 브라켓 접속부와 차량 본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리프팅 포인트에서 균열이 발견된 차량은 800여 대입니다. 심지어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댐퍼 브래킷 접속부의 균열 깊이는 15mm에 달하고 길이는 28.5cm에 이릅니다. 균열은 도장이나 얼룩에 가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전용 검사 장비를 통해 점검해야 하는데 설상가상 리프팅 포인트에 생긴 균열 독객입니다. 요댐퍼 브라켓 접속부와 리프팅 포인트의 균열은 모두 영국 철도안전표준화위원회의 국가사고로 보는 사안입니다. 히타치는 현재로서는 응력부식 균열로 생각한다. 재료, 기후, 공기, 물 등의 환경, 금속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보고 있다. 피로균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운행 시작 불과 3년 반 만에 일어난 균열로 철도의 히타치라는 명성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한 수리는 불가능한데요. 문제의 볼스타는 차량 본체 아래에 용접대 간단하게 떼어낼 수 없고 용접해 수리할 경우 고압 전류가 차량에 전기 전자기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제조됐으며 최종적으로는 영국에서 조립된 이 차량에 사용된 알루미늄 합금의 대부분은 일본 고베제 강소에서 납품된 것입니다. 런던과 맨체스터, 리즈를 최고 시속 360km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계획 하이스피드의 HSE에서도 캐나다 봄바르디아와 손잡고 차량 수주를 목표로 하던 히타치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이미지도 큰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서부 화물 전용회랑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인도 메이저 건설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거의 모든 서부 구간의 철도 건설을 수주한 상태인데요. 인도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가격은 올려받고 싶어하는 일본에 대한 의리를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대로템 역시 투자 간담회에 참여하고 고속철 사업에 눈도장을 찍은 지 오래인데 인도 내 한국 제조품에 대한 신뢰도와 대응 방식은 익히 유명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한국의 가전사 광고 문구가 생각나는데요. 입으로 말만 하는 의리는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자국의 이익과 안위가 최선인 시대가 되어 최대한 신뢰도 높고 오래갈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되었죠.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속속 미천이 드러나는 현실에도 예전 버릇 못 버리고 대만에게 쓰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일본의 작태가 한심해 보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거액이 드는 만큼 향후 40에서 50년을 좌우하는 고속철도 사업의 인도 역시 신중하게 대처하려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